시각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2% 정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109,700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6일 파이어 시황입니다. 간밤 시장 분위기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의 급락이 나왔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관세 이슈 때문에 3대 지수가 이날 증시에서는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주간 단위로 놓고 봤을 때도 뉴욕 증시는 지난 한 주 동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 그리고 유럽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조치 때문에 S&P 500 지수는 주간 단위로 지난주에 2.6% 정도 하락 마무리를 했습니다. 4월 이후 가장 큰 주간 하락률을 보였고요. 뿐만 아니라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주간 단위로 놓고 봤을 때 1.4% 정도의 하락폭이 나오면서 98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보통 비트코인과 가격 자체는 역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내려가면 비트코인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달러 인덱스도 빠지고 증시도 빠지고 그리고 국채가 또한 하락을 하면서 다른 안전자산으로 비트코인이 부각되면서 올라왔었던 게 지난주 이 비트코인의 상황이었다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지난주 말에 이 S&P 500과 미국 증시를 일제히 하락에 빠뜨렸었던 유럽 이슈는 오늘 오전 기준으로 일단 다시 한번 또 일단락이 됐습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일부터 미국이 유럽을 향해서 50%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시장에서 여러 가지 또 반발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만에 내용을 다시 한번 번복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시점을 7월 9일까지 미뤘는데 원래 7월 9일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을 향해서 발표했던 상호관세 유예를 만료해주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갑자기 50% 관세 매기겠다라고 했던 발언이 사실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발언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7월 9일까지 유예가 되면서 뉴욕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 마무리를 지었던 게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아서 줄 수 있을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오늘 미국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호재라고도 볼 수 있는 이슈를 그대로 코인 시장의 홀로 독식을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가격 상승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때문에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도 좀 추가적인 가격 변동성을 보였었다가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2% 정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109,700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간 단위로 우리가 108,000달러의 주봉으로 마무리를 지었다면 이번 한 주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을 텐데 주말에 있었던 유럽을 향한 관세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104,000달러 선까지 밀려 내려가서 주간 단위 마감봉은 104,000으로 클로즈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구간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크립토톤이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11만 달러를 향해서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이번 주에 또 새로운 신고가 돌파를 보여줄지 같이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을 도와줄 수 있는 매크로 상황들도 같이 점검을 해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한번 유럽을 걸고 넘어지면서 연준에서는 더욱더 신중한 입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재차 확인을 시켰습니다.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부터 해서 연준의 입장은 사실 명확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인하를 시킬지 혹은 동결을 해야 될지 그 불확실성은 우리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굴스비 총재 같은 경우도 동일한 내용을 공유를 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 불확실성들이 해소될 때까지 연준 차원에서는 기다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이기 때문에 지역 기업인들이랑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이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원하는 것 또한 정책에 대한 일괄성이라고 합니다. 한 건설회사의 CEO가 지금 현재 회사 상황을
연필을 내려놓는 시기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를 사인을 해주고 싶어도 아무것도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손에 있는 펜을 내려놓고 그저 불확실성들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연준이 지난 한 주 동안만 국채를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436억 달러어치의 국채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가 됐는데요. 이를 두고 시장 일각에서는 연준이 사실상 양적 완화를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풀이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채 매입 자체가 공식적으로 만기가 도래된 자산의 재투자다라고 연준은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양적 완화의 재개로 인식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또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반영하는 신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향후 금리나 인플레이션, 자산 가격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당장 이번 주 수요일에 연준의 FOMC 의사록이 또 공개가 됩니다. 모두가 아는 내용일 것 같긴 한데 그 의사록 안에서 우리가 또 받아갈 수 있는 힌트가 나올 수 있을지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에게는 우호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관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움직임도 굉장히 빨라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주말 사이에만 전해진 좀 주요 내용들을 간추려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카돈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비트코인과 부동산을 혼합해서 펀드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나름 이름이 알려진 곳이죠. 5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요. 여기에서 마이애미 리버 비트코인 펀드라는 걸 출시를 했는데 이게 뭐냐? 이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리버 인근에 있는 350세대 정도의 상업용 다가구 부동산과 또 1,5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구성된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랑 비트코인을 묶은 거죠. 혼합해서 투자 상품을 출시를 한 거고 지금 카돈 캐피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양한 비트코인을 포함한 펀드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미국 기반의 사례였고 또 HSBC에서도 주말 사이 전해온 내용은 홍콩이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의 정산 서비스를 출시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큰화된 예금 기술을 활용해서 홍콩 달러와 미국 달러의 실시간 결제를 지원한다라고 하는데요. 홍콩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의 정산 서비스를 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바이에서는 중동 최초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를 개시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두바이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굉장히 친화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두바이 토지부가 디지털 자산 인프라 전문 기업과 함께 부동산 소유권을 토큰화한 혁신적인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이 공공 블록체인에 기록된 부동산 지분의 일부를 구매할 수 있는 구조화가 만들어졌다라고 하고요. 일단 이러한 내용들은 리플 레저를 기반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리플 개별주에게도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신분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금 이번에 론칭되는 부동산 이 시스템 프로젝트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두바이 경제 아젠다의 일환으로 추진이 될 만큼 부동산 부문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중국 쪽이라던가 또 중동 그리고 미국, 유럽 다양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들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전반적인 증시가 흔들릴 때도 독자적으로 가격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겠죠.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비트코인의 신고가 부근임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으로 대규모 매입 소식을 가지고 오는 암시글을 또 게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비트코인을 57만 개 60만 개 가까이 보유하고 있지만 기업 차원에서 쉬지 않고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러한 전략들 덕분에 코인 회사들 전반적으로 이 코인을 담아가려는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비축 자산에 대한 전략들을 함께 채택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상장사 중 또 다른 곳 중 하나가 DDC라는 곳이 있는데요. 아시아 식품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도 비트코인을 5,000개 비축하는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이 계획의 첫 시작점으로 본인들의 주식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21개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앞으로 5,000개까지도 쭉 모아갈 거다라는 이런 포부를 같이 공개를 하기도 했네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국가나 기관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수하는 흐름들이 강화가 되면서 내년까지 기관들이 보유하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427만 개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치도 공유가 됐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전체 공급량이 2,100만 개밖에 없는데 이 중에 427만 개가 비트코인을 기관들이 보유하는 물량이 된다면 지금 전체 공급량 중에 20%는 이제 기관 소유가 되는 건데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427만 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당연히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 이번에는 기관발 매수 흐름과 함께 또 올라가 줄 수 있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트코인들에 대한 움직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기준으로 5월 25일이면 알트 시즌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공유를 드렸었는데 라울팔 전문가 같은 경우는 알트 시즌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알고 싶으면 이 지표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ISM 제조업 지수인데요. 이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알트코인 시즌이 도래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글로벌 유동성 그리고 미국 경제 확장 이 국면을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그리고 가격의 변동성 자체가 글로벌 유동성으로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M2 통화량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의 경제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까지 체크를 하면은 알트 시즌의 도래 시점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공개가 됩니다. 금요일에 PCE 데이터 발표가 있는데 ISM 지수가 50을 넘어서서 알트 시즌이 시작될 수 있을지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또 핫했었던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밈코인 디너쇼가 되겠죠. 금요일 오전에 현지 시간에 진행이 됐는데 결론만 놓고 이야기하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등장을 해서 15분 정도 연설을 하고 바로 그 자리를 또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석자들이랑 같이 밥을 먹지도 않고 인증사진도 안 찍어주고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혼자 할 말만 하고 유유자적 떠났다라고 하는데요. 상황이 그랬다 보니까 참석자들은 당연히 실망감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음식도 별로 맛도 없고 보안도 상당히 취약했다고 합니다. 해당 이슈 이후로 트럼프 밈코인은 두 자릿수 이상 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네요. 자, 그럼 현재 시간 기준으로 코인 시장 안에서의 움직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 현재 시장 상황도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지난주보다도 더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3.2%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시그널은 아직은 긍정적이네요. 지난 1시간 동안 조정이 나왔던 종목들이 더 많지만 앞으로는 올라갈 종목들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RSI 시그널 같은 경우도 롱에 대한 포지션이 98%가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는 파이어 시그널도 90%가 상승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4일 추세 라인 같은 경우는 다만 90%가 현재는 하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당장 오늘 안으로의 변동성은 지금 4일 추세 기간으로는 시장 안에서의 약세가 보여지고 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자체만 놓고도 함께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롱에 대한 시그널이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막 떴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향해서 50%의 관세를 유예해주자 일단 시장이 긍정적이고
긍정세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11만 달러를 향해서 돌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추세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 약세가 나오다가 지금 이 장기 추세에 대한 저항을 캔들이 뚫고 올라간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롱에 대한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전환이 될 수 있을지를 같이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두바이 프로젝트에서 언급이 됐었던 리플의 모습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동일하게 오늘 비트코인이 롱에 대한 시그널을 받았을 때 리플 같은 경우도 롱에 대한 시그널이 떴습니다. 그 이후에 파이어라인을 확실히 웃도는 모습을 보이는 차트가 그려지고 있고요. 단기와 장기 추세 측면에서도 지금 캔들 자체가 일단 저항을 맞고 내려오고 있는데 2.35달러의 저항을 뚫고 올라가서 또 새로운 추세를 그려줄 수 있을지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시장 분위기도 과연 긍정적일 수 있을지 알트 시즌,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시즌은 현재 시점과 딱 맞물려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에 과연 나와줄 수 있을지 같이 기다려보시죠. 자, 오늘 뉴욕 증시가 쉬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자금이 코인 시장에 더 들어올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인 변동성이 어떤 식으로 연출이 될지 내일 시장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